먼 옛날 조선의 수도 한양에 사는 한대감 댁에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선우. 글재주가 뛰어나고 총명하기로 이름났지만 갓난아기 때부터 잔병치레가 잦아늘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허약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건강을 위해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불렀지만 선우의 기침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선우는 격한 기침을 쏟아낸 뒤 희미한 통증이 느껴지는 가슴을 짚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으로 내려가 요양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지내면 내병새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아버님, 그곳에 가서도 학문을 게을리할 수는 없으니 의학과 약초에 관한 서책들을 가져가 공부하겠습니다. 밤낮으로 책만 들여다보니 내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진 것이 아니냐. 제발 몸부터 먼저 추수를 거라. 일주일 후 선우는 충직한 몸종 마당쇠와 함께 남쪽 지방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머물 집은 소박했지만 주변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도련님, 이곳 공기는 한양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맑고 상쾌합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셔 보시지요. 선우가 마당쇠의 말에 따라 심호흡을 하던 순간 갑자기 참았던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약초 서책 하나가 그만 흙탕물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당쇠가 황급히 책을 건져 올렸습니다. 이런, 하필이면 약초의 효능과 생김새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책이 젖어버렸구나. 이제 어찌 약초를 구별한단 말이냐. 너무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 책이 없어도 약초는 저 산의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제가 마을 어르신들께 여쭤봐서 도련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책으로만 아는 것보다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 그날 밤 선우는 산에서 직접 캐온 약초를 다려 마셨는데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다급하게 뒷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쇠가 당황하여 문밖에서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마당쇠야, 내가 산에서 캐온 약초가 독초였던 모양이다. 설사가 멈추질 않는구나. 아이고, 배야. 마당쇠는 웃음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입을 가리고 크크거리고 말았습니다. 책으로만 세상을 배운 도련님이 실전에서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 우스웠던 것입니다. 도련님께서는 책만 보셨으니 산에 가서 비슷하게 생긴 약초와 독초를 구별하지 못하신 것이지요. 내일부터는 제가 마을의 약초꾼 할아버지께 제대로 배워서 진짜 약초를 구해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전날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이른 새벽부터 직접 약초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침 이슬이 맑게 맺힌 풀잎 사이로 그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당쇠는 마을 노인에게 약초에 대해 배우러 간 터라 선우는 홀로 개울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열에 좋은 약초인가? 아니면 지사에 좋은 약초인가? 책에서 보던 것과 실물은 참으로 다르구나. 바로 그때 개울 건너편에서 경쾌한 빨래 방망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들어보니 한 처녀가 맑은 물가에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와 맑고 총명한 눈동자를 가진 소박한 차림의 처녀였습니다. 선우는 그녀의 생기 넘치는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개울로 미끄러졌습니다. 첨벙 하는 요란한 소리에 처녀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나, 도련님께서는 물고기도 아니신데 물속에는 어인일로 들어가셨어요? 아니, 이것은 약초를 찾다가 그만. 처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재빨리 다가와 선우의 손을 덥석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그녀의 강단 있고 따뜻한 손이 닿자 선우의 심장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지만 그보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걷잡을 수 없이 붉어지는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도련님, 옷이 다 젖으셨네요.
저기 햇볕 좋은 곳에서 말리시는 게 좋겠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괜찮소. 나 혼자 충분히 말릴 수 있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처녀는 이미 선우의 젖은 겉옷을 스스럼 없이 벗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선우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처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옷을 너른 바위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도련님은 약초를 찾고 계셨군요. 제가 이 근처 약초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어떤 약초가 필요하신가요? 열을 내리는 약초를 찾고 있어. 어제는 실수로 설사를 유발하는 독초를 먹는 바람에 아하. 그래서 얼굴이 그리도 붉어지셨군요. 제가 좋은 약초를 드릴 테니 저를 따라오세요. 처녀는 선우를 데리고 개울가 근처의 작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아주 능숙하게 약초를 찾아 캐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그녀의 해박한 약초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어찌 이리 약초에 대해 잘 아시오? 저희 할아버지가 마을의 이름난 의원이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약초에 대해 배웠어요. 그때 멀리서 마을 안악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녀는 놀란 표정으로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마을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도련님과 제가 단둘이 있는 것을 보면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거예요. 어서 이쪽으로. 처녀는 재빨리 선우의 손을 잡고 깊은 수풀 속으로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이 가까이 붙게 되자 선우의 심장은 더욱 거세게 뛰었습니다. 비록 신분 낮은 농부의 딸이었지만 그녀의 밝고 거침없는 행동은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 안악들의 목소리가 멀어지자 두 사람은 숲을 나왔습니다. 처녀에게서 약초를 받아 돌아오는 길, 선우의 마음은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우의 머릿속에는 그녀의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마당 한편에 앉아 약초를 정리하면서도 온통 그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쇠가 물동이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오며 주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도련님, 얼굴이 무척 붉으십니다. 혹시 열이 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다. 그저 햇볕을 많이 쬐어서 그런 것이니 걱정 말거라. 그날 오후, 마을의 최 노인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선우 아버지의 부탁으로 선우를 돌봐주던 마을 어른이었습니다. 도련님, 오늘 약초는 잘 찾으셨습니까? 네, 달래라는 처녀가 도와주었습니다. 그 처녀는 약초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해박하더군요. 그 말에 최 노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봄날의 꽃은 아름답지만 가을의 열매를 맺으려면 같은 밭에 심어야 하는 법이지요. 양반과 농가의 처녀는 서로 다른 땅에 뿌리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선우는 최 노인의 의미심장한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분이 다른 두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달래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농부가 되면 되지 않겠소? 선우의 말에 마당새와 최 노인은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님, 농담이시지? 대감마님의 아드님께서 어찌 농부가 되신단 말씀입니까?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결코 농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마당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희고 부드러운 손과 흙일로 거칠어진 달래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사색에 잠겨있는 도련님을 보고 걱정이 된 마당쇠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련님, 마음의 병은 몸의 병보다 더 치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부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당쇠의 눈에는 도련님이 이미 달래라는 처녀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긴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약초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덕 아래에서 달래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약초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우의 심장이 또다시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온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도련님, 이것은 열을 내리는데 좋은 약초인데 도련님께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 참으로 고맙소.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어찌 나를 찾아왔소? 이건 저희 할아버지가 특별히 아끼시던 약초인데 도련님께서 급히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몸에 열이 자주 오르시니 이 약초를 다려두고 드셔보세요. 그렇구려. 참으로 고맙소. 달래가 준 약초를 건네받으며 선우의 손이 그녀의 손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 순간 선우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호호, 얼굴이 또 붉어지셨네요. 정말 이 약초가 필요하시겠어요. 그것은. 선우는 내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병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내 곁에 있기 때문이요 라고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신분의 차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달래 낭자, 나는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곧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오. 그 말에 달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밝은 미소로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혹시 마음속에 담아두신 말씀이 있는 것 아니신가요? 마음의 병은 그 어떤 약초로도 고치기 힘듭니다. 그러니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좋지 않아요? 달래의 말에 선우는 당황하여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함 앞에서 그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는 그대의 밝고 솔직함이 부럽소. 나는 항상 신분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야 했다오. 달래는 기대했던 답이 아닌 듯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님, 이 약초는 어떤 사람이 먹든 같은 효능을 내지요. 양반이든 농사꾼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선우는 달래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게 느껴졌습니다. 낭자의 말이 옳소. 하지만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오. 그것이 내가 내 뜻대로만 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 선우의 말에 달래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선우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뺨을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선우는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이성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너를. 그러나 선우는 끝내 마음속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달래는 쓸쓸한 표정으로 몸을 돌려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선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멀어져 가는 달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달래의 마음도 선우에게 향해 있었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더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우 또한 같은 이유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말없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달래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책을 읽으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려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달래의 밝고 솔직한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당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고 마당쇠가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인근 마을의 양반 교수께서 오라버니와 함께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뭐라고? 어느 댁 교수인데? 이조참의 김상철 대감의 따님인 김소라 아시라고 합니다. 선우는 예상치 못한 손님의 방문에 당혹스러웠지만 이내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손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단아한 외모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한 교수가 오라버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우가 나타나자 그녀는 예에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선우 도련님, 안녕하신지요? 저는 이조참의 김상철 대감의 여식, 김소라라고 합니다.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문안 인사차 들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시니 영광입니다. 세 사람은 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우는 이내 김소저의 높은 학식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의학에도 조예가 깊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여인의 몸이지만 시와 의학에 관심이 많답니다. 김소저의 학문에 대한 열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요즘 약초에 관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져온 약초에 관한 책도 한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정원 담장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선우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시각, 달래는 선우에게 새로 캔 약초를 전해주려고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양반가의 교수가 방문한 것을 보고 얼른 담장 뒤로 몸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 다정한 모습을 본 달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양반은 양반끼리, 평민은 평민끼리 어울려야 하는 것이었나. 달래는 손에 들고 있던 약초 묶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약초 잎을 적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초를 잘 알아도 저 교수처럼 시를 읊을 수는 없지? 도련님의 세계는 역시 저곳에 있는 거야? 달래는 약초 묶음을 땅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원에서는 선우와 김소저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곳에서의 요양은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신가요? 당분간 약초 공부를 더 하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는 대로 떠날 것입니다. 김소저는 그 말에 미소 지었지만 선우의 마음속에는 달래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장 너머를 한 번 더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후, 한양으로 돌아온 선우는 건강을 상당히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사랑채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시골 요양이 효과가 있었구나. 내 얼굴에 생기가 도니 내 마음이 놓인다. 네, 아버님. 덕분에 약초 공부도 많이 하고 몸도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혼사를 정할 때가 되었다. 판서 댁윤대감께서 자신의 따님과 너의 혼사를 제안하셨다. 선우는 차를 마시다 말고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곧바로 달래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제 몸의 병은 나았지만 마음의 병은 새로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윤 판서의 따님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교수이다. 용모도 뛰어나고 학식도 갖추었다 하니 너에게 안성맞춤인 배필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버님, 혼인은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정하는 일인데 마음이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대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양반가의 혼사에 언제부터 마음이 맞고 안 맞고를 따졌느냐? 혼사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 더 중요한 것이다. 내일 윤 판서 댁에서 교수를 데리고 방문한다 하니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거라. 다음 날 선우는 마당쇠의 도움을 받아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저 첫 만남일 뿐입니다. 마당쇠야,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내 마음은 아직도 남쪽 시골 마을에 있는 것 같구나. 도련님, 그 마음은 이제 접으셔야 합니다. 양반과 농가의 처녀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법입니다. 그때 대문에서 손님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렸고 선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곧 판서와 그의 딸 윤민주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민주는 고운 피부와 우아한 자태를 지닌 아름다운 교수였고 값비싼 의복과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우 도련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민주라고 합니다. 윤민주는 예에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자신감과 자만심이 비쳤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소저.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가 오가는 동안 윤민주는 계속해서 선우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선우의 학문적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도련님,
시 한 수 읊어주시겠어요? 도련님의 시제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말에 선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순간 달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내 마음도 바람 따라 흩날리네. 구름처럼 떠도는 나그네는 산 너머 그리운 님을 향해 찾아가리. 선우의 시에 윤민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시에 담긴 그리움의 대상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선우는 윤판서 댁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내실에 앉아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방 안은 값비싼 가구와 장식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더욱 화려한 옷차림의 윤민주가 들어와 선우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제가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의 평가도 궁금하답니다. 윤민주는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림 속에는 한 선비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얼굴은 분명 선우를 닮아 있었습니다. 선우는 당황하여 마시던 차에 사례가 들리고 말았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그림 솜씨는 훌륭하시나 저는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글이 보입니다. 도련님의 깊은 학식이 그림 속에 다 담기지 않은 것이 아쉬울 뿐이에요. 그 말에 선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윤민주의 직설적인 호감 표현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윤민주는 선우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도련님, 시골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분명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주로 약초를 공부하며 건강을 돌보았지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요? 도련님의 시를 들어보니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았는데요. 선우는 놀라 윤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저 시 한 수 읊었을 뿐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우는 그녀의 자존심 강한 성격에 부담을 느끼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으니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우는 아버지에게 이 혼사를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달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선우는 한양에서 가장 큰 서책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책장 사이를 지나던 중 한 젊은 선비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어 다가가 보니 남장을 한 김소저였습니다. 아니, 김소저께서 이곳은 어인일로. 도련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책방의 한적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인이라는 이유로 서책방 출입이 금지되니 학문을 더 배우고 싶어 이런 차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저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실로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들키시면 큰일이 날 텐데요. 위험을 감수할 만큼 배움은 제게 소중하답니다. 도련님께서는 비밀을 지켜주실 거지요? 선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김소저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럼 혹시 그곳 시골 마을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나셨는지요? 그 말에 선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달래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일 하지마. 신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입니다. 제가 남장을 하고 이곳에 온 것처럼 때로는 규칙을 깨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지요. 선우는 김소저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련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도련님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마음이 이미 다른 이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도 도련님의 그 마음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 헤아려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오.
김소전은 제가 만난 분들 중 가장 이해심이 깊은 분이십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될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벗이 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선우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에는 서툴렀지만 그의 솔직함과 정의로움은 임금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우는 처음으로 궁중연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은 그에게 낯설고 부담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기녀 홍매화가 다가와 그에게 술을 따르며 시를 청했습니다. 선우가 당황하고 있을 때 우아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법, 억지로 짓는 시는 향기 없는 꽃과 같지요. 목소리의 주인은 고귀한 기품을 지닌 효명 공주였습니다. 공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말솜씨가 부족하여 진심은 말솜씨가 아닌 눈빛에 담기는 법이지요. 그대의 눈빛은 맑고 진실해 보입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공주의 깊은 지식과 철학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공주가 갑자기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기침이 심하신 듯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한 탓입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잠시 진맥을 해보아도 되겠습니까? 저도 의학을 조금 공부했습니다. 공주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목에 손을 얹자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흘렀습니다. 기혈이 약하시고 폐가 차가워진 듯합니다. 제가 좋은 약재를 추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술까지 공부하시다니 참으로 특별한 분이시군요. 그 마음씨가 약초처럼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선우는 가슴속에서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달래에게서 느꼈던 열정과는 다른 연민과 보호 본능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대, 다음에 또 뵐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공주님. 그 후로 선우는 공주의 건강을 돌보며 두 사람은 학문과 마음을 나누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남쪽 마을의 햇살 같던 처녀, 달래, 먼 옛날 조선의 수도 한양에 사는 한대감 댁에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선우, 글재주가 뛰어나고 총명하기로 이름났지만 갓난아기 때부터 잔병치레가 잦아늘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허약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건강을 위해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불렀지만 선우의 기침 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선우는 격한 기침을 쏟아낸 뒤 희미한 통증이 느껴지는 가슴을 짚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으로 내려가 요양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지내면 내 병세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아버님, 그곳에 가서도 학문을 게을리할 수는 없으니 의학과 약초에 관한 서책들을 가져가 공부하겠습니다. 밤낮으로 책만 들여다보니 내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진 것이 아니냐. 제발 몸부터 먼저 추수를 거라. 일주일 후 선우는 충직한 몸종 마당쇠와 함께 남쪽 지방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머물 집은 소박했지만 주변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도련님, 이곳 공기는 한양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맑고 상쾌합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셔 보시지요. 선우가 마당쇠의 말에 따라 심호흡을 하던 순간 갑자기 참았던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약초 서책 하나가 그만 흙탕물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당쇠가 황급히 책을 건져 올렸습니다. 이런, 하필이면 약초의 효능과 생김새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책이 젖어버렸구나. 이제 어찌 약초를 구별한단 말이냐. 너무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 책이 없어도 약초는 저 산의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제가 마을 어르신들께 여쭤봐서 도련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책으로만 아는 것보다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 그날 밤, 선우는 산에서 직접 캐온 약초를 다려 마셨는데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다급하게 뒷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쇠가 당황하여 문 밖에서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마당쇠야, 내가 산에서 캐온 약초가 독초였던 모양이다. 설사가 멈추질 않는구나. 아이고, 배야. 마당쇠는 웃음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입을 가리고 크크거리고 말았습니다. 책으로만 세상을 배운 도련님이 실전에서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 우스웠던 것입니다. 도련님께서는 책만 보셨으니 산에 가서 비슷하게 생긴 약초와 독초를 구별하지 못하신 것이지요. 내일부터는 제가 마을의 약초꾼 할아버지께 제대로 배워서 진짜 약초를 구해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전날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이른 새벽부터 직접 약초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침 이슬이 맑게 맺힌 풀잎 사이로 그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당쇠는 마을 노인에게 약초에 대해 배우러 간 터라 선우는 홀로 개울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열에 좋은 약초인가? 아니면 지사에 좋은 약초인가? 책에서 보던 것과 실물은 참으로 다르구나. 바로 그때 개울 건너편에서 경쾌한 빨래 방망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들어보니 한 처녀가 맑은 물가에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와 맑고 총명한 눈동자를 가진 소박한 차림의 처녀였습니다. 선우는 그녀의 생기 넘치는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개울로 미끄러졌습니다. 첨벙 하는 요란한 소리에 처녀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나, 도련님께서는 물고기도 아니신데 물속에는 어인일로 들어가셨어요? 아니, 이것은 약초를 찾다가 그만. 처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재빨리 다가와 선우의 손을 덥석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그녀의 강단 있고 따뜻한 손이 닿자 선우의 심장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지만 그보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걷잡을 수 없이 붉어지는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도련님, 옷이 다 젖으셨네요. 저기 햇볕 좋은 곳에서 말리시는 게 좋겠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괜찮소. 나 혼자 충분히 말릴 수 있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처녀는 이미 선우의 젖은 겉옷을 스스럼 없이 벗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선우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처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옷을 너른 바위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도련님은 약초를 찾고 계셨군요. 제가 이 근처 약초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어떤 약초가 필요하신가요? 열을 내리는 약초를 찾고 있어. 어제는 실수로 설사를 유발하는 독초를 먹는 바람에. 아하. 그래서 얼굴이 그리도 붉어지셨군요. 제가 좋은 약초를 드릴 테니 저를 따라오세요. 처녀는 선우를 데리고 개울가 근처의 작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아주 능숙하게 약초를 찾아 캐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그녀의 해박한 약초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어찌 이리 약초에 대해 잘 아시오? 저희 할아버지가 마을에 이름난 의원이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약초에 대해 배웠어요. 그때 멀리서 마을 안악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녀는 놀란 표정으로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마을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도련님과 제가 단둘이 있는 것을 보면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거예요. 어서 이쪽으로. 처녀는 재빨리 선우의 손을 잡고 깊은 수풀 속으로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이 가까이 붙게 되자 선우의 심장은 더욱 거세게 뛰었습니다. 비록 신분 낮은 농부의 딸이었지만 그녀의 밝고 거침없는 행동은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
안악들의 목소리가 멀어지자 두 사람은 숲을 나왔습니다. 처녀에게서 약초를 받아 돌아오는 길, 선우의 마음은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우의 머릿속에는 그녀의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마당 한편에 앉아 약초를 정리하면서도 온통 그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쇠가 물동이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오며 주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도련님, 얼굴이 무척 붉으십니다. 혹시 열이 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다. 그저 햇볕을 많이 쬐어서 그런 것이니 걱정 말 거라. 그날 오후, 마을의 최 노인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선우 아버지의 부탁으로 선우를 돌봐주던 마을 어른이었습니다. 도련님, 오늘 약초는 잘 찾으셨습니까? 네, 달래라는 처녀가 도와주었습니다. 그 처녀는 약초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해박하더군요. 그 말에 최 노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봄날의 꽃은 아름답지만 가을의 열매를 맺으려면 같은 밭에 심어야 하는 법이지요. 양반과 농가의 처녀는 서로 다른 땅에 뿌리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선우는 최 노인의 의미심장한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분이 다른 두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달래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농부가 되면 되지 않겠소? 선우의 말에 마당새와 최 노인은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님, 농담이시지? 대감마님의 아드님께서 어찌 농부가 되신단 말씀입니까?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결코 농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마당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희고 부드러운 손과 흙일로 거칠어진 달래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사색에 잠겨있는 도련님을 보고 걱정이 된 마당쇠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련님, 마음의 병은 몸의 병보다 더 치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부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당쇠의 눈에는 도련님이 이미 달래라는 처녀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긴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약초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덕 아래에서 달래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약초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우의 심장이 또다시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온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도련님, 이것은 열을 내리는데 좋은 약초인데 도련님께 필요할 것 같아서요. 참으로 고맙소.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어찌 나를 찾아왔소? 이건 저희 할아버지가 특별히 아끼시던 약초인데 도련님께서 급히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몸에 열이 자주 오르시니 이 약초를 다려두고 드셔보세요. 그렇구려. 참으로 고맙소. 달래가 준 약초를 건네받으며 선우의 손이 그녀의 손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 순간 선우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호호, 얼굴이 또 붉어지셨네요. 정말 이 약초가 필요하시겠어요? 그것은... 선우는 내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병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내 곁에 있기 때문이요 라고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신분의 차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달래 낭자, 나는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곧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오. 그 말에 달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밝은 미소로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혹시 마음속에 담아두신 말씀이 있는 것 아니신가요? 마음의 병은 그 어떤 약초로도 고치기 힘듭니다. 그러니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좋지 않아요? 달래의 말에 선우는 당황하여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함 앞에서 그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는 그대의 밝고 솔직함이 부럽소. 나는 항상 신분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야 했다오. 달래는 기대했던 답이 아닌 듯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님,
이 약초는 어떤 사람이 먹든 같은 효능을 내지요. 양반이든 농사꾼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선우는 달래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게 느껴졌습니다. 낭자의 말이 옳소. 하지만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오. 그것이 내가 내 뜻대로만 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 선우의 말에 달래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선우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뺨을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선우는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이성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너를 그러나 선우는 끝내 마음속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달래는 쓸쓸한 표정으로 몸을 돌려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선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멀어져 가는 달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달래의 마음도 선우에게 향해 있었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더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우 또한 같은 이유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말없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달래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책을 읽으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려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달래의 밝고 솔직한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당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고 마당쇠가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인근 마을의 양반 교수께서 오라버니와 함께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뭐라고? 어느 댁 교수인데? 이조참의 김상철 대감의 따님인 김소라 아시라고 합니다. 선우는 예상치 못한 손님의 방문에 당혹스러웠지만 이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손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단아한 외모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한 교수가 오라버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우가 나타나자 그녀는 예에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선우 도련님, 안녕하신지요? 저는 이조참의 김상철 대감의 여식, 김소라라고 합니다.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문안 인사차 들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시니 영광입니다. 세 사람은 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우는 이내 김소저의 높은 학식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의학에도 조예가 깊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여인의 몸이지만 시와 의학에 관심이 많답니다. 김소저의 학문에 대한 열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요즘 약초에 관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져온 약초에 관한 책도 한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정원 담장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선우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시각, 달래는 선우에게 새로 캔 약초를 전해주려고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양반가의 교수가 방문한 것을 보고 얼른 담장 뒤로 몸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 다정한 모습을 본 달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양반은 양반끼리, 평민은 평민끼리 어울려야 하는 것이었나. 달래는 손에 들고 있던 약초 묶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약초 잎을 적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초를 잘 알아도 저 교수처럼 시를 읊을 수는 없지? 도련님의 세계는 역시 저곳에 있는 거야? 달래는 약초 묶음을 땅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원에서는 선우와 김소저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곳에서의 요양은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신가요? 당분간 약초 공부를 더 하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는 대로 떠날 것입니다. 김소저는 그 말에 미소 지었지만 선우의 마음속에는 달래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장 너머를 한 번 더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후, 한양으로 돌아온 선우는 건강을 상당히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사랑채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시골 요양이 효과가 있었구나. 내 얼굴에 생기가 도니 내 마음이 놓인다. 네. 아버님. 덕분에 약초 공부도 많이 하고 몸도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혼사를 정할 때가 되었다. 판서 댁윤대감께서 자신의 따님과 너의 혼사를 제안하셨다. 선우는 차를 마시다 말고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곧바로 달래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제 몸의 병은 나았지만 마음의 병은 새로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윤 판서의 따님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교수이다. 용모도 뛰어나고 학식도 갖추었다 하니 너에게 안성맞춤인 배필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버님, 혼인은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정하는 일인데 마음이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대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양반가의 혼사에 언제부터 마음이 맞고 안 맞고를 따졌느냐? 혼사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 더 중요한 것이다. 내일 윤 판서 댁에서 규수를 데리고 방문한다 하니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거라. 다음 날 선우는 마당쇠의 도움을 받아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저 첫 만남일 뿐입니다. 마당쇠야,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내 마음은 아직도 남쪽 시골 마을에 있는 것 같구나. 도련님, 그 마음은 이제 접으셔야 합니다. 양반과 농가의 처녀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법입니다. 그때 대문에서 손님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렸고 선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곧 판서와 그의 딸 윤민주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민주는 고운 피부와 우아한 자태를 지닌 아름다운 교수였고 값비싼 의복과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우 도련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민주라고 합니다. 윤민주는 예에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자신감과 자만심이 비쳤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소저.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가 오가는 동안 윤민주는 계속해서 선우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선우의 학문적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도련님, 시 한 수 읊어주시겠어요? 도련님의 시제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말에 선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순간 달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내 마음도 바람 따라 흩날리네? 구름처럼 떠도는 나그네는 산 너머 그리운 님을 향해 찾아가리. 선우의 시에 윤민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시에 담긴 그리움의 대상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선우는 윤판서 댁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내실에 앉아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방 안은 값비싼 가구와 장식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더욱 화려한 옷차림의 윤민주가 들어와 선우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제가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의 평가도 궁금하답니다. 윤민주는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림 속에는 한 선비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얼굴은 분명 선우를 닮아 있었습니다. 선우는 당황하여 마시던 차에 사례가 들리고 말았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그림 솜씨는 훌륭하시나 저는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글이 보입니다. 도련님의 깊은 학식이 그림 속에 다 담기지 않은 것이 아쉬울 뿐이에요. 그 말에 선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윤민주의 직설적인 호감 표현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윤민주는 선우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도련님,
시골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분명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주로 약초를 공부하며 건강을 돌보았지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요? 도련님의 시를 들어보니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았는데요. 선우는 놀라 윤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저 시 한 수 읊었을 뿐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우는 그녀의 자존심 강한 성격에 부담을 느끼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으니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우는 아버지에게 이 혼사를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달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선우는 한양에서 가장 큰 서책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책장 사이를 지나던 중, 한 젊은 선비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어 다가가 보니 남장을 한 김소저였습니다. 아니, 김소저께서 이곳은 어인 일로. 도련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책방의 한적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인이라는 이유로 서책방 출입이 금지되니 학문을 더 배우고 싶어 이런 차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저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실로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들키시면 큰일이 날 텐데요. 위험을 감수할 만큼 배움은 제게 소중하답니다. 도련님께서는 비밀을 지켜주실 거지요? 선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김소저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럼 혹시 그곳 시골 마을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나셨는지요? 그 말에 선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달래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일 하지마. 신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입니다. 제가 남장을 하고 이곳에 온 것처럼 때로는 규칙을 깨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지요. 선우는 김소저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련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도련님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마음이 이미 다른 이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도 도련님의 그 마음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 헤아려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오. 김소저는 제가 만난 분들 중 가장 이해심이 깊은 분이십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될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벗이 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선우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에는 서툴렀지만 그의 솔직함과 정의로움은 임금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우는 처음으로 궁중연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은 그에게 낯설고 부담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기녀 홍매화가 다가와 그에게 술을 따르며 시를 청했습니다. 선우가 당황하고 있을 때 우아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법, 억지로 짓는 시는 향기 없는 꽃과 같지요. 목소리의 주인은 고귀한 기품을 지닌 효명 공주였습니다. 공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말솜씨가 부족하여. 진심은 말솜씨가 아닌 눈빛에 담기는 법이지요. 그대의 눈빛은 맑고 진실해 보입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공주의 깊은 지식과 철학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공주가 갑자기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기침이 심하신 듯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한 탓입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잠시 진맥을 해보아도 되겠습니까? 저도 의학을 조금 공부했습니다. 공주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목에 손을 얹자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흘렀습니다. 기혈이 약하시고 폐가 차가워진 듯합니다.
제가 좋은 약재를 추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술까지 공부하시다니 참으로 특별한 분이시군요. 그 마음씨가 약초처럼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선우는 가슴속에서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달래에게서 느꼈던 열정과는 다른 연민과 보호 본능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대, 다음에 또 뵐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공주님. 그 후로 선우는 공주의 건강을 돌보며 두 사람은 학문과 마음을 나누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남쪽 마을의 햇살 같던 처녀, 달래, 먼 옛날 조선의 수도 한양에 사는 한대감 댁의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선우, 글재주가 뛰어나고 총명하기로 이름났지만 갓난아기 때부터 잔병치레가 잦아늘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허약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건강을 위해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불렀지만 선우의 기침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선우는 격한 기침을 쏟아낸 뒤 희미한 통증이 느껴지는 가슴을 짚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으로 내려가 요양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지내면 내병새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아버님, 그곳에 가서도 학문을 게을리할 수는 없으니 의학과 약초에 관한 서책들을 가져가 공부하겠습니다. 밤낮으로 책만 들여다보니 내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진 것이 아니냐. 제발 몸부터 먼저 추수를 거라. 일주일 후, 선우는 충직한 몸종 마당쇠와 함께 남쪽 지방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머물 집은 소박했지만 주변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도련님, 이곳 공기는 한양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맑고 상쾌합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셔 보시지요. 선우가 마당쇠의 말에 따라 심호흡을 하던 순간 갑자기 참았던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약초 서책 하나가 그만 흙탕물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당쇠가 황급히 책을 건져 올렸습니다. 이런, 하필이면 약초의 효능과 생김새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책이 젖어버렸구나. 이제 어찌 약초를 구별한단 말이냐. 너무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 책이 없어도 약초는 저 산의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제가 마을 어르신들께 여쭤봐서 도련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책으로만 아는 것보다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 그날 밤, 선우는 산에서 직접 캐온 약초를 다려 마셨는데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다급하게 뒷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쇠가 당황하여 문밖에서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마당쇠야, 내가 산에서 캐온 약초가 독초였던 모양이다. 설사가 멈추질 않는구나. 아이고, 배야. 마당쇠는 웃음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입을 가리고 크크거리고 말았습니다. 책으로만 세상을 배운 도련님이 실전에서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 우스웠던 것입니다. 도련님께서는 책만 보셨으니 산에 가서 비슷하게 생긴 약초와 독초를 구별하지 못하신 것이지요. 내일부터는 제가 마을의 약초꾼 할아버지께 제대로 배워서 진짜 약초를 구해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전날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이른 새벽부터 직접 약초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침 이슬이 맑게 맺힌 풀잎 사이로 그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당쇠는 마을 노인에게 약초에 대해 배우러 간 터라 선우는 홀로 개울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열에 좋은 약초인가? 아니면 지사에 좋은 약초인가? 책에서 보던 것과 실물은 참으로 다르구나. 바로 그때 개울 건너편에서 경쾌한 빨래 방망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들어보니 한 처녀가 맑은 물가에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와 맑고 총명한 눈동자를 가진 소박한 차림의 처녀였습니다. 선우는 그녀의 생기 넘치는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게을로 미끄러졌습니다. 첨벙 하는 요란한 소리에 처녀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나, 도련님께서는 물고기도 아니신데 물속에는 어인일로 들어가셨어요? 아니, 이것은 약초를 찾다가 그만. 처녀는 웃음을